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금요일 JCN 모닝 뉴스입니다. 방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후 서울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된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 분과회의에서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을 모두 아우르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 절차가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이번 심의에서 세계유산 잠정 목록 선정, 우선 등재 목록 선정, 등재 신청 후보 선정, 등재 신청 대상 최종 선정 등 4단계의 절차를 통과해 등재 신청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2025년 등재를 목표로 국제 절차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시의회가 어제부터 8일간의 임시회 의사 일정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임시회에 다뤄질 특별한 안건 가운데 몇 가지가 눈에 띕니다. 마약 사범이 크게 늘면서 마약 떡볶이와 마약 김밥 같은 용어를 상품 이름에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올라와 있고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문제가 많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조례안도 나왔습니다.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주요 안건이 무엇이 있는지 전우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주로 식품류 앞에 수식어처럼 붙어서 중독될 만큼 맛있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마약이 급속도로 번지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이 같은 마약 마케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약 등 유해 약물을 식품 이름이나 광고에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 3건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입니다. 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 등 11명이 마약 마케팅 개선 권고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임시회에 제출했습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마약 확산 분위기 개선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자체가 그렇게 친숙하게 다가가다 보니까 더 마약을 많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문화를 개선해주면 마약을 좀 덜하지 않겠나. 현재 마약 마케팅 금지 관련 조례를 만든 지자체는 지난 3월 제정한 서울시가 유일합니다. 과도한 개입과 법안 국회 계류 등이 이유입니다. 이번 울산시의 조례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손명희 의원의 대표 발의에 국민의힘 소속 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전국에서 2번째 조례 제정 도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주요 안건은 울산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의 통과 여부입니다. 지난 5월 국민의힘 울산시의원들 주도로 울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폐지된 데 이어 오는 19일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이 이성용 부의장이 대표 발의해 교육위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조례가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제정 당시부터 문제가 되어 왔고 조례가 중립성 문제를 일으키는 발단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가 없더라도 민주시민교육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민주시민교육은 반대하는 것은 저는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천창수 교육감이 안건 14에 앞선 17일 오전 조례 폐지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 표명에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손명희 의원만이 빠지고 나머지 21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해 사실상 통과가 확실시되면서 진보 진영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6월 울산경제진흥원이 울산일자리재단을 흡수 통합해 새롭게 출범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으로 내정된 김철준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8일 예정돼 있어 청문 결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앞서 보도드린 대로 울산시의회 제240회 임시회는 오는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본회의에서 김기환 의장은 민선 8기 2년차를 맞아 시민의 삶을 우선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고 김종은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신산업과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컨트롤타워 설립을 울산시에 요구했습니다. 이어 열린 예산결산특위에서는 위원장의 이장걸 의원, 부위원장의 방인섭 의원이 선임됐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천미경 의원, 부위원장에는 권순용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또
또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위원장에는 홍유준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종훈 의원이 각각 선임됐습니다. KTX 울산 역세권 복합 특화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 계획이 어제자로 승인 고시되면서 특화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지난 2021년 1월 지구 지정과 개발 계획 고시 후 2년 6개월 만에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울산 KTX 역세권 복합 특화단지 개발 사업은 KTX 울산역 배후 지역 153만 제곱미터 수용인구 11,000세대의 산업, 연구, 교육, 정주 기능이 융합된 스마트 자족 신도시를 건설하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울산 복합도시개발은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여 올해 환지 절차 이행과 문화재 조사를 착수하고 내년에 협의 보상을 거쳐 공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장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은 세대 파악에 나섭니다. 울산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울주군의 한 농가주택이 수년간 검침을 제대로 하지 않아 뒤늦게 수도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JCN 보도와 관련해 울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장기간 수돗물 사용량이 0인 세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침 과정에서 오류나 근무 태만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규정대로 검침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S-오일 울산 공장에서 샤인 프로젝트 추진 관련 간담회를 갖고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소방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복잡한 소방 분야 인허가로 인해 S-오일의 샤인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 전담팀을 구성해 지원하라는 김두겸 울산시장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샤인 프로젝트 소방 전담팀은 프로젝트와 관련해 신속한 인허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남울주 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을 팀장으로 소방청과 울산 소방본부, 울주군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남울주 소방서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돼 활동에 들어갑니다. 올해 하반기에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에 대한 쿼터가 3만 5천 명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빈 일자리를 메우기 위한 대책으로 하반기부터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 쿼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력난이 극심한 조선업은 내년부터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와 뿌리산업 도약센터가 신설되며 지난 2월 맺은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울산 시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주성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이주영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울산 도시환경 브리프에서 국토부의 주거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노인 가구의 주택과 주거환경 만족도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주택 자체보다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신규 주택 개발 시 주거 기반 시설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은퇴자 주택 등 신규 주택지 조성의 경우 주차와 문화, 의료 상업시설을 복합 개발해 정주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설업체의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전국 건설노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한윤욱 부장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 건설노조 부울경지부 대외사업단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울산 일대 건설업체 5곳을 협박해 노조원 56명을 채용하도록 강요했으며 건설업체 4곳으로부터 28차례에 걸쳐 단체 협약비 명목으로 3,8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통해 채용된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받아 갖고 있으면서 8천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게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선거 현수막을 잇따라 훼손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종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래방 업주 50대 A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 기간이던 지난 3월 인도에 걸려있던 교육감 후보자 현수막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현수막 고정 로프를 절단하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장마철을 맞아 아프리카 돼지열병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사람에게 감염되진 않지만 치사율이 무려 100%에 육박하는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양돈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불리는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주요 오염원인 야생멧돼지 분변이 떠내려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관리자가 멧돼지의 분변을 밟고 축사 안으로 들어갈 경우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치사율이 100%에 육박합니다. 마땅한 치료제도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집단 폐사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토사나 산에서 흘러내리는 우수에 의해서 바이러스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돼지 사육 농가는 하천이나 산 방문을 자제하고 농장 외부 시설을 점검해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농가 시설과 소독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농가 방역이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멧돼지 최남단 발생 지역이 경북 상주시로 점차 남쪽으로 확산 전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마철 양돈 농가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올해 상반기 울산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4%에 달하는 가운데 고액월세 아파트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울산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 7,549건 중 44.3%에 해당하는 3,347건이 월세 거래였습니다. 이는 월세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5.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특히 월세 아파트 10채 중 한 채는 100만 원이 넘는 고액 월세로 울산에서만 42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구의 국공립 어린이집 4곳에 추가로 설치됩니다. 중구청은 지난 4일 중구 비의 영호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번영로 센트리지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어제 아파트 2에서 5단지 어린이집 운영자 4명과 위수탁 운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업무 등을 맡게 되며 위수탁 기간은 5년입니다. 울산시의회는 어제 3층 회의실에서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 역량 강화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부패제로 청렴의회 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조직 내 청렴을 일상문화로 정착시키고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울산시의회는 2023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의원과 직원 대상 반부패 청렴 교육과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과제 이행 등 12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하는 등 청렴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울주군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인 정책지원관이 모두 충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의회 정책지원관 정원은 5명으로 지난해 채용된 2명에 이어 이번에 신규 임용된 1명과 행정직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조례 재개정과 예산 분석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자료 수집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울산문화관광재단은 2023 울산 아시아퍼시픽 뮤직 미팅, 줄여서 울산 에이팝이라고 부르는 공연에 참가할 9개 팀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재단은 울산 에이팝 무대에 선보일 공연팀 선정을 위해 지난 5월 24일부터 전통음악 등 로컬 음악 기반의 창작 활동을 하는 참가를 희망한 83개 팀을 대상으로 심사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심사를 통해 확정된 공연팀은 울산 지역팀으로 이지훈의 갱스타, 파레소 타악 퍼포먼스 세암 등 3개 팀과 전국 선정팀으로 그레이바이 실버, 다름 덩기두바 프로젝트, 루츠 리듬, 박지연 최고운 등 6개 팀입니다. 울산 에이팝은 오는 11월 23일부터 4일간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울산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2023년 직업계고 학점제 우수학교로 선정돼 어제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울산 마이스터고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직업계고 학점제 우수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실업계고 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때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운영제도입니다. 울산 마이스터고는 4차 산업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학교로 직업 기초능력 향상 프로그램과 학생활동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이 올해 상반기 체납 차량 36대를 강제 공매 처분합니다. 체납 차량의 총 체납액은 1억 4천만 원 상당이며 체납 차량 36대 중 21대는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운행 정지 명령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중 9대는 외국인 명의의 대포차로 울주군은 외국인 명의로 다수의 차량을 등록한 뒤 유통된 대포차가 울주군 공당 근처에서 발견됨에 따라 공당 일대 집중 단속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CN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